안녕하십니까. 소천홍 산악군 차영길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누군가 바람을 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의심만 가지고는 모르죠. 의심은 매번 하게 됩니다. 의심,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팬티를 사지? 갑자기 향수를 사지? 좀 이상하다. 좀 늦게 들어오지? 이런 것들 의심은 할 수 있는데 확신은 못 하거든요. 대부분 증거를 봤죠. 증거를 어떻게 보느냐? 뭐 최근에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카톡 막 이랬는데 딱 봤더니만 뭐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내 와이프한테, 누가 내 남편한테 뭐해라는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 딴 데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살짝 쑥 보잖아요. 눈이 쑥 가거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증거를 본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내 배우자의 그 외도를 확신하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일단 아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당시에 누구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새끼 바람피네 라고 살짝 조금 딴청 피운 다음에 몰래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증거를 잡아야지만 이제 자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증거를 잡고 추가적인 증거를 몰래 확보하고 해야지만 자백이 분명히 나오니까 증거를 많이 모아라 라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그리고 구체적인 자백을 받아야 돼요. 자백도 맞아 내가 거기서 그 걔랑 그래 잤어 라는 그런 자백 안 됩니다. 그런 건 녹음했다 그래가지고 소송하면은 바로 피고가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 남자랑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 자백을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자백 받을 때는 증거를 바탕으로 받으셔야 돼요. 증거를 내밀면서 내가 의심하는 날짜 1월 2일 날 너 그때 그 신정 다음 날인데 그때 언제까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 들어오고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술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 다 녹음하시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소송에 내야죠. 소송에 내면은 피고도 반박을 못 해요. 그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제3자랑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밥을 먹고 모텔을 갔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나쁜 배우자들도 있어요.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배우자들은 미안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잘해보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아예 그런 거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백을 하긴 하는데 말하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시죠. 거의 한 17 정도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립니다. 부끄럽다고. 그래서 좀 진솔하게 다가가가지고 이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원고 소송의 목적은 다시 과정을 좀 화목하게 하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좀 얘기를 해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배우자들이 좀 은근히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피고에게 자백을 받아야 돼요. 피고에게. 네. 피고들 중에는 이제 전화를 하면은 전 누구누구 와이프예요, 저 아시죠? 이러면 19은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보통 그 녹음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배우자인지 다 알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이제 내 와이프 알지? 나 그 남편 누구누구야 이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100이면 100 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 다 녹음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백이 아니라 유도신문이죠. 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와이프랑 잤지, 너 그때 모텔 갔지, 대답해봐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은 진짜 안 간 사람은 뭐요? 안 갔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간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사람들 인정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해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거 소송에다 내거든요.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막 써서 낸단 말이죠. 그거 일단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 나의 존재를 알았지? 너의 와이프 유부녀인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그랬어?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피고들, 상간남들 같은 경우에 너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다 자백 받으면은 이제 증거로 해가지고 내면 됩니다. 즉 불륜행위 했다는 거, 그리고 유부남인지 또는 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 그 2가지 자백 받으면 되니까 꼭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피고분들 중에 상간남들 같은 경우는 좀 화끈하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네. 좀 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막 울면서 대답 안 해주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원고의 능력입니다. 네. 원고분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대화하면서 막
이렇게 막 꼬드기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남편을 같이 응징합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날 좀 네.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숍에서 만날래요? 막 이런 얘기 막 계속 하고 막 해가지고 피고의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희 사건 했던 것 중에는 3시간 통화해가지고 통화 녹음 끝에 이제 다 인정하고 막 그리고 바로 또 그 녹음 끝나고 바로 그냥 전화 끊으면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소송 안 걸 테니까 얘기 좀 해줘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또 끊어버리면 이상하니까 또 억지로 또 한 30분, 1시간 동안 계속 통화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필요한 거는 일단 증거 잡는 거. 두 번째로 그 증거를 통해서 내 배우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백을 받고 그런 자백, 그 증거 2개를 통해 가지고 피고로부터 확실한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백은 2가지 꼭 받아야 되는데 부정행위 인정, 불륜행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 이 정도만 받으면은 상간제 소송에서 당연히 반드시 승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코치를 해드리고 뭐 증거 잡는 법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권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